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하늘이었는데 무려 4개의 층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배웠죠. 다들 기억 잘 나죠? 네, 그럼 인사하는 시간 같이 가져볼까요? 네, 온라인 수업도 재량 휴업일인 줄 알았는데 어떤 학생이 되게 아쉬움을 담아서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네, 선생님도 약간 아쉽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루키 학생, 김한율 팬 학생, TR092 학생, 이주엽 학생. 파인애플 피자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이주엽 학생, 이노 학생, 예현 학생, 네, 응 아니야 학생. 김한율 팬 아니다. 김한율 팬 아니다 학생은 김한율 팬인가요? 이름을 바꾼 건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차씨 예고에서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구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죠? 지구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구의 나이는? 네, 맞아요. 46억 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는 46억 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구의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계속 오르지 않는 이유,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이야기하면 이러한 걸 우리가 복사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지구온난화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즐겁고 힘차게 과학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PPT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예쁘게 열심히 댓글에 참여해준 친구들입니다. 네, 모두 훌륭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예쁜 댓글들 기대하고요.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네. 자, 우리 과학 수업의 팁, 질문이 있다. 그럼 파란색 하트 붙여서 적어주면 선생님이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면 파란색 하트 붙여주시고요. 네, 이해가 잘 되거나 선생님 좋아요 이럴 때는 굿 짧게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신나게 수업하기 전에 시원하게 기지개를 같이 한번 펴봅시다. 네, 시원하게 기지개 한번 피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어서 뇌의 순간 집중력이 높아진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시작하는 버릇 갖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같이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기권을 총 4개의 층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자, 이 기준이 뭐였죠? 자,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자, 층을 4개로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했었죠? 네, 우리가 기권을 4개의 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뭐의 변화? 네, 맞아요. 응, 아니 학생 훌륭합니다. 가장 먼저 대답해 줬는데요. 네, 천연나 학생 훌륭해요. 네, 루키 학생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엽 학생. 네, 모두 맞습니다. 네, 김한율 팬 아니다 학생. 네, 모두 맞습니다. 네, 우리가 기권을 4개의 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였죠. 자, 그래프로 보면 M자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양을 나타냈었어요. 자, 그렇게 나눈 층이 총 4개였고요. 아래부터 볼까요? 자, 아래층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운 애들부터 보면 첫 번째 대류권이었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자, 그 이유는 따뜻한 지구 복사 에너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었죠. 자, 지구 난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는 대류권의 수증기도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성층권. 자, 따뜻한 오존층으로 인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때는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동 항로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간권은 자, 성층권으로부터 또 멀어져요. 다시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가 마찬가지로 일어났고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권에서 보는 큰 특징이 있었죠. 네, 바로 유성이 관측된다라는 큰 특징이 있었고요. 선생님, 왜 유성은 지구 바깥으로부터 날아온 것들이 타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열권에서 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안 돼요. 중간권 정도는 와야 이제 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네 번째 열권. 자, 열권은 다시 태양 난로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다시 상승했고요. 여기서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저 천연나 학생의 기온이랑 온도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온도는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이야기하고요. 기온은 기체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기체의 온도를 기온. 말 나온 김에 설명하면 여러분,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열이라는 것은 온도랑은 좀 다른데요. 열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거, 이거 열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배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구의 기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복사평형, 복사?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 것 같아요. 복사. 자, 어떤 개념이었는지 같이 조금 이따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구온난화는 다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복사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나가기 전에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관련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열을 전달하는 방법 우리가 크게 3가지 배웠었어요. 자, 다들 기억나나요? 한번 댓글에 적어볼까요? 자, 열이 전달되는 방법, 열이 이동하는 방법. 네, 이주엽 학생 아주 빠릅니다. 네, 전도, 대류, 복사였죠. 자,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는 뭐였냐? 물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이 분자들이 그냥 열을 전달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였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열 에너지를 갖고 그냥 직접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대류. 자, 마지막으로 복사가 있었는데요. 복사는 특이하게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없습니다. 매질이 없이 그냥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는 게 복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의 형태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당연히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네, 복사겠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거의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물체가 없어요. 자, 열에너지를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사 형태로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사라고 해요. 자, 요거 잘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었죠. 아래 그림 같이 볼까요? 자, 왼쪽 학생부터 보면 공을 던졌어요. 자, 공을 던진다. 이 공이 지금 열에너지인데요. 매질 없이 그냥 점핑해서 전달되면 이건 복사입니다. 자, 아래쪽 학생 볼게요. 책상에 있는 학생 볼까요?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 공을 직접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 전도. 더 아래에 공을 직접 들고 가는 학생 대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다룰 건 복사입니다. 복사. 자, 이렇게 물체가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자, 우리가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복사 에너지는 모든 물체에서 방출되고 있어요. 또는 흡수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물체, 태양도 해당하고요. 지구도 해당하고요. 사람도 해당하고요. 이 컵도 해당하고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흡수 또는 방출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도 지금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을까요? 안 내보내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선생님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 흡수도 하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주인공들. 자, 태양부터 볼게요. 태양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자,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줄여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겠죠. 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말은 낯설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이때 좀 의아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태양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뜨거워요. 그럼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있다는 거 오케이, 인정돼요. 아, 근데 지구는 광원도 아닌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만. 하지만 이 빛 파장대는 이 가시광선 영역대 바깥에 빨간색 빛보다 더 파장이 긴 영역대도 있고요.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더 짧은 적외선 영역대도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 영역을 넘어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지구에서는 적외선 영역대의 빛들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태양처럼 번쩍번쩍 빛나야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알겠죠? 네,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네, 다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지구는 왜 태양빛을 계속 받고 있는데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우리 과학에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실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물은 뭐예요? 태양이랑 지구랑 온도계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과학실에 태양이랑 지구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 대신 어떤 걸 이용할 거냐? 바로 적외선 등입니다. 네, 그리고 지구 대신 우리가 사용할 물건은 검은 알루미늄 컵입니다. 자, 적외선 등이 태양이고요. 알루미늄 컵이 지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실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초시계를 들고 적외선 등을 딱 켜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외선 등을 켜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크하는 게 이번 실험의 방법입니다. 네, 김한율 팬, 아니다 학생, TR092 학생, 예연 학생, 과학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들 훌륭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실험하기 전에 한번 예상 같이 해봅시다. 적외선 등을 켜고 온도를 측정하면, 자, 적외선 등을 켠 직후에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 컵 내부의 온도가 점점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온도가 계속 오를지 아니면 지구처럼 일정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서 실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실험 영상 잘 봤죠? 어때요? 램프를 켜놓고 계속 있었는데 한 14분 정도 되니까 온도가 48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뭐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는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금 같이 PPT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실험 결과를 깔끔한 그래프로 다시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왼쪽 한번 볼게요. 자, 온도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자, 요쪽 왼쪽 부분 이 1번 영역 보겠습니다. 자, 1번 영역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물체는 항상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요 1번 상태에서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니까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둘 중에 뭐가 더 큰 걸까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많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영역은 뭘까요? 자, 온도가 일정해요, 지금. 자, 두 번째 영역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떠니까 지금 온도가 일정한 거겠어요? 네, 맞아요. 네. 2번은 지금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댓글 모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복사하는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었다. 줄여서 복사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 평형. 자, 이 상태를 물체의 복사 평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복사 평형. 자, 말은 굉장히 낯설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한 이유가 뭐예요?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알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왜 일정한가? 이게 질문이었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는 그럼 뭐겠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외부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네,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가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 자, 요거 그림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외부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 same, 똑같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15도를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요 그림 이해 다들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100%라고 정해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림 보면 좀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일부는 반사되어서 나가고 일부는 지구로 흡수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지구가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바로 30%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70%는 지구가 흡수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봤어요.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럼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이 70%만큼 지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야겠죠? 자, 이 70%만큼 지구가 내보내야 된다. 요거 기억해주면 다음 내용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지표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자, 일부는 지금 우주로 다시 방출됩니다. 우주로 방출됩니다. 자, 근데 또 방출되는 와중에 우리가 기권을 통과하게 돼요. 자, 이 기권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 대기가 흡수만 하지 않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흡수하면 방출도 하고 흡수하면 방출도 하고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에서 흡수된 에너지 다시 방출되겠죠? 이때 우주로 방출되기도 하고 지표면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랑 지구가 아까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70%, 70%로 모두 같다.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구의 기온이 15도로 일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잘 되나요? 자, 그러면 전체의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네, 다들 잘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 보면 선생님 글씨도 너무 작고 화살표도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파트입니다. 자, 지구의 대기 또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양 전체 70%, 그리고 지구로부터 바깥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70%다. 요게 same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한번 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지구랑 달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5도인데 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가 됩니다. 오잉? 광원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비슷한데 왜 지구는 15도로 따뜻하고 달은 마이너스 18도로 매우 추울까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층권에서 뭐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방금도 기권에서 네, 맞아요. 응, 아니요 학생, 이주엽 학생, 예연 학생, 모두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대기가 있냐 없냐입니다. 있냐 없냐. 자, 달부터 볼게요. 달은 대기가 없어요. 자, 그럼 달 표면에 들어오게 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게 되겠죠? 자, 근데 지구도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 건 맞는데 이 양이 중간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일부 흡수했다가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온 만큼 슉 이렇게 나가는 달보다는 왔다가 살짝 여기서 돌고 나가는 지구가 훨씬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대기가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온실 효과라고 해요. 우리 식물원이나 하우스에서 따뜻하게 농작물 키우려고 만드는 걸 온실이라고 하죠.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따뜻하게 살 수 있게끔 대기가 이 비닐하우스의 비닐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대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자, 이때 이 대기에서 특히 온실 효과를 크게 일으키는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온실기체의 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은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온실기체, 지구의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애들, 고마운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왜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원래는 일정한 만큼 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쳐진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지구 삐리리. 네, 맞아요. 김한율 팬 학생 아주 빠르게 대답해줬는데요.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우리 지구온난화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변하는 등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합니다. 그 결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며 이를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네, 다들 영상 잘 봤죠? 자, 우리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연도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자, 196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처음에는 300 조금 넘었었는데 근 6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400을 넘어섰네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 역시 1960년도에는 14도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는 에그머니 15도에 가까워졌네요. 대략 1도 가까이 올랐어요. 선생님, 1도 오른 게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은 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어요. 물론 계절별로 조금씩 연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1도가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냐면 지구의 역사상 1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 자,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이에요, 60년. 60년 동안 지금 1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폭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지구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구온난화 또는 온실효과가 너무 가속화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PPT 화면을 보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육지가 줄어들고 국가 영토가 줄어들어서 난민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가 생긴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온실기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화석연료, 자,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가 연소를 통해서 어디로 방출돼요? 타면서 기체로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기체 가스로 방출되게 되죠. 지구 땅속에 있던 애들이 기체로 대기권에 오게 되니까 온실효과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4월 22일이었는데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4월 22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대답해 볼까요? 4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설리가 진리 학생.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구의 날입니다. 루키 학생, 응, 아니 학생. 응, 아니 학생. 식목일. 네, 환경의 날이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네요. 네, 맞아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왜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했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었어요. 우리 몇 년 전에도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크게 나서서 우리 전 국민들이 태안 가서 기름을 닦고 막 그랬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연히 엄청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났었겠죠. 이 날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4월 22일을 지구를 생각하자. 그래서 지구의 날로 제정을 했고요. 네, 맞아요. 지금 예현 학생이 매일 8시부터 10분 동안 불 끄는 날이야. 맞아요, 맞아요. 4월 22일에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하고 있죠. 청주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홍성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8시부터 10분간 소등을 해요. 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불 10분 꺼가지고 지구가 얼마나 변하겠어?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준 데가 충북의 청주시더라고요. 자, 청주시에서 4월 22일 전에 이 소등 행사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아파트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 86곳과 공공기관 뭐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 지역에서 이 기관들에서 10분 동안 불을 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봤더니 온실가스의 감축량이 2,660kg이었대요. 청주시에서만 10분 동안 몇 군데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10분 동안 불 끈 것만으로도 기체가 2,660kg이라는 건 엄청난 양이 감축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은 이거 전 지구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었죠. 그러면 이 10분 동안 지구에 엄청난 온실기체들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하나가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 하나의 노력이 전 지구에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열심히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나타나는 현상들, 기상이변 있죠. 태풍이 엄청나게 세게 몰아치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폭염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겪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저번 주 며칠 전만 해도 돌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죠. 며칠 동안. 그리고 4월 22일에는 또 엄청 추웠어요. 기억나요, 다들? 4월 22일에 우리 패딩 입고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날씨가 최저 기온이 8도, 그리고 최고 기온이 16도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늘의 날씨는 어떠냐? 오늘은 최저 기온이 16도고 최고 기온이 26도예요. 4월 22일은 또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또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한국만 해도 이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1991년에 우리나라가 여름에 30도가 넘어서는 날을 우리가 혹서일이라고 하는데요. 더위가 너무 혹독하게 찾아오는 날이 1991년에는 30일이었대요. 근데 그로부터 9년 뒤인 2000년에는 53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20년 뒤인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이게 다 기상이변이다. 저 멀리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너무너무 불편하죠. 이제 곧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가 지구온난화 망할 지구온난화 이러면서 지구온난화를 몸소 체험할 불편을 느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2,500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렇게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사용하는 비닐봉지, 뭐 플라스틱 컵, 그리고 샴푸, 스프레이, 에어컨, 히터 이런 것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댓글들 보니까 지구야 미안해, 인간이 미안하다. 지금 대한민국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뭐 참외가 아니라 키위, 바나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커피도 키우죠. 파인애플도 키우죠. 뭐 다 키우고 있죠.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네. 자, 다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사 평형입니다.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복사 평형을 이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온실 효과를 배웠죠.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천체의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보다 대기가 있는 지구가 더 따뜻하다. 이런 걸 배웠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형성평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복사평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 뭐를 이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까닭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가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이 대기가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기가 어떤 효과를 주죠?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온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높게 유지됐다. 네, 맞습니다. TR09 학생, 예연 학생, 천연나 학생 모두 훌륭합니다. 고효빈 학생, 천연나 학생, 네. 고효빈 학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답 아주 잘해줘서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다들 너무 쉽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창의 인성 문제인데요. 자,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는 1년 365일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자, 근데 요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 속에는 탄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 탄소가 얼어있다가 녹으면 다시 기체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겠죠? 자, 이때 일어날 변화는 뭐겠어요?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겠죠. 네, 맞아요. 온실 효과가 더욱 가속된다. 맞아요. 고효빈 학생 싱크홀 터지잖아. 맞아요. 얼어있던 땅에서 지구온난화로 녹으면서 여기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싱크홀이 팡팡 생기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과제 안내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복사평형 탐구 실험했던 거 분석하는 문제 선생님이 과제에 하나 실었고요. 두 번째는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 설명 푸는 거 과제 하나 실었어요. 자, 요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다음 시간은 공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 가습기에서 막 물방울들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한테 온 문자인데요.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자, 대기가 건조하다. 물기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대기가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뭐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재량 휴업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스트리밍에 참여한 학생이 역대 최저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자, 녹화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훌륭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고 건강 모습 잘 유지해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들어줘서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